네, 안녕하세요. 카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남편감으로 좋은 남자란 어떤 남자인가? 그러니까 제가 나이답지 않게 솔직히 나이보다 조금 더 약간 올드한 사고를 좀 하는 관계로 저보다 연장자이신 분들께서도 저한테 종종 이제 조언을 구할 때가 있어요. 남편감으로 좋은 남자가 어떠냐라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저는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여러분 연애랑 남편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연애하기 좋은 남자랑 결혼해서 살기 좋은 남자는 저는 그 둘을 별개로 봐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면 결혼할 사람 따로 연애할 사람 따로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저는 이미 한 20대 중반부터는 연애와 결혼을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성을 생각할 때 결혼을 염두에 두고 언제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오래오래 만날 사람을 선택을 해서 만나왔지 그냥 단순히 끌린다 이런 이성적 매력 이런 것만으로 연애를 이렇게 하길 결정하진 않았어요. 제 성향 자체가 연애랑 결혼이 좀 일어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긴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와 또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연애하기 좋은 남자랑 결혼해서 같이 살기 좋은 남자는 좀 다릅니다. 근데 사실 연애하기 좋은 남자가 진짜 매력적이긴 해요. 제가 그거 인정해요. 아마 이 영상 보는 남자분들도 연애하기 좋은 여자랑 결혼하기 좋은 여자가 아마 다르다고 깨달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아주 100% 200% 아주 공감합니다. 연애하기 좋은 사람과 결혼하기 좋은 사람은 달라. 그러니까 연애하기 좋은 사람은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매력이 있냐? 땅의 그런 묘한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가장 큰 매력은 외모. 그 외모가 가장 큰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외모가 진짜 내 취향인 거야, 정말. 사람마다 취향이 다 있잖아요. 뭐 박보검 취향이 있고, 차은우 취향이 있고, 김수현 취향이 있고, 정혜인 취향이 있고, 막 이런 것처럼 사람마다 취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애하기 좋은 이성은 그러니까 왜 자기 마음에 딱 내가 좋아하는 타입, 내가 좋아하는 취향 딱 그걸 부합하면 일단 거기서 진짜 많이 먹고 들어가는 거고 거기다가 약간 살짝 텐션도 있고 그리고 센스가 있어. 사람이 되게 센스가 딱 이성을 딱 혹하게 만드는 작은 말과 행동 그러니까 이성의 감정적인 중추를 딱 고양시킬 수 있는 적절한 센스나 말과 행동을 그러니까 많이도 아니고 살짝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이제 연애하기 좋은 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레죠. 같이 있으면 막 설레고 두근거리고 막 그래요. 이게 연애하기 좋은 이성이죠. 근데 결혼하기 좋은 이성은 또 달라요. 결혼하기 좋은 이성은 사실 외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여자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자분들은 외적인 부분은 여전히 포기 못하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남편감 볼 때 제일 쓸모없는 게 저는 외모라고 생각해요. 제일 쓸모없는 게 키 이런 거. 물론 이게 절대 포기가 안 되고 절대 놓을 수 없고 그게 갖춰져야만 행복을 느끼는 여성분들도 많다는 거 알아요. 남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장 쓸모없는 게 키랑 좀 외모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모가 막 너무 내 취향이 너무 아니고 막 보는 게 힘들고 뭐 이런 거면은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아닌 이상 보다 보면 정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감을 볼 때는 외모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딱 갈리는 거지. 연애하기 좋은 이성과 결혼하기 좋은 이성. 그러니까 결혼하기 좋은 이성은 좀 외모의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다른 비중이 좀 높아지죠. 그러니까 사랑과 연애는 높은 상관이 있죠. 그리고 연애와 결혼도 비교적 높은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오랫동안 영위하는 거는 반드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결혼한 수많은 부부들 보세요. 되게 불행하고 애 때문에 산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오히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사람보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산다는 사람들이 많으실 거예요. 훨씬. 그래서 저는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적합한 인지가 저는 사랑보다 더 중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랑이라는 건 휘발성이 큰 감정이잖아요. 사랑은 한 몇 년 내로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연애하기 좋은 이성과 결혼하기 좋은 이성이 좀 다르다고 이야기했던 게 그거예요. 그런 휘발성이 강한 감정은 사라지잖아요. 몇 년 내로. 그러면 이제 그거 이상의 것이 필요한 게 바로 결혼 생활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첫 번째는 이 책임감과 성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임감과 성실성은 남녀 모두에게 다 필요한 요소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수많은 이 무책임하고 이제 불성실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게임에 빠져가지고 자기 뭐 아들 막 굶겨서 막 죽이게 한 부모라든가 뭐 많잖아요. 사례들. 뭐
그 애 낳고 막 나몰라라 하고 막 집 나간 여자 사례며 맨날 그 술이나 뭐에 빠져가지고 가정은 돌보지 않고 생활비도 안 갖다 주고 뭐 많죠. 뭐 무책임함과 이 성실함지 못하는 거는 가장 크게 부각되는 이제 가정 해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이제 지목되는 요소입니다. 남자가 책임감 있고 성실한지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독립적인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있고 정신과 육체가 자기의 부모로부터 이제 주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나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새 막 연하남 많이 만나는 여성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렇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런 심리 때문에 요새 연하를 만난 여성들도 많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연상의 남성분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연상의 남자를 만나다 보면은 어쨌든 연상의 남자가 좀 더 리드하게 되고 좀 더 나한테 구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여성분들이 연하남들을 이제 만나다 보니까 내 편안하게 주도권을 갖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착한 남자가요,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양날의 검인 게, 이런 사람들 보면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바로 마마보이일 확률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착한데 줏대가 없고 좀 잘 휘둘리고 이런 사람들은 마마보이일 확률이 굉장히 크고 귀가 얇아가지고 잘 속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착한 남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착해 보이고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남자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선택지는 저는 아니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고 이게 주관이 있는 남자여야 돼요. 본인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주관이 있는 남자. 그러면서 정신과 육체가 자기의 부모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저는 결혼 상대로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시댁 문제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우리나라만의 되게 독특한 특성인 것 같거든요, 이 시댁 문제가. 그러니까 제가 일본 친구들도 있고 유럽 친구들도 있고 미국 친구들도 있고 세계 여러 나라의 친구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유별나게 아들에 대해서 집착하고 아들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 정서를 가진 이 부모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중국도 좀 그렇긴 한데 중국보다 더 심해요. 우리나라가 자식을 자기의 소유물 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자기 자신의 부모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들로부터 거리를 유지하고 독립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자질인 거예요.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외국도 시월드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만큼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사실 결혼하기도 전부터 성인 되면은 자식은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좀 발달했기 때문에. 제 친구들, 외국인 친구들만 봐도 그래요.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남한테 폐 끼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자기 자식이 이제 출가하고 하면은, 그러니까 너는 뭐 너가 알아서 살아라 이러면서 간섭 잘 안 하더라고요. 아들 가진 엄마들도. 근데 우리나라가 좀 유별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새 하든 뭐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많이 공론화되고 있는 문제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약간 자정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남자가 괜찮다고 해서 다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뭐 성품도 좋고 능력도 좋은데 시댁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주관이나 독립되어 있지 않고, 또 이 시댁 식구들이 지나치게 몰상식하고 상태가 많이 안 좋다면은 이 결혼은 다시 재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본 사례들 중에도 시댁 때문에 이혼한 사례가 있어요. 여자와의 문제는 괜찮아, 시댁 사람들 짜증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몰상식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혼한 사례도 꽤 봤기 때문에, 좋은 남편감이라는 거는 시댁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막아주고, 그러니까 쳐낼 거 쳐내고 독립성이 확보된 사람이 좋은 남편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좀 상식적이고 역지사지가 가능한 인격의 소유자라는 건데요. 우리 아버지 세대 또는 조금 윗세대만 봐도 가부장적인 남자들이 많았죠. 막 테레비 보면서 리모컨으로 채널 돌리면서 다 물 떠와, 막 뭐 해줘 이러면서 시키기만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불과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좀 있었어요. 뭐 요즘에는 그랬다가는 이혼당한 시대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남자들이 살아올 수 있었던 게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자들 그리고 사회 분위기가 그들을 그래도 된다고 만든 것도 가장 크고,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유아적이고 유치한 미성숙한 인격의 소유자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볼 때 결혼하기 좋은 남자는요, 성숙하고 역지사지가 되는 그런 상식적인 사람과 결혼을 해야지, 유치하고 미성숙하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성격의 사람과는 절대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 50세대를 보면은 남자분들 중에 그런 인격을 가진 분들 좀 있었죠. 자기만 알고 유치하고 미성숙하고 이제 그런 인격을 가진 분들이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그렇기 때문에 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 집에서 산 사람들은 또 그런 걸 또 의식 중에 혼습하게 되니까 또 그게 또 되물림이 되겠죠. 그런 컬처가. 이 남자분이 바로 이제 상식적이고 역지사지가 가능한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인지가 그래서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뭐 유치하고 미성숙하고 열등감과 트라우마가 있고 피해의식, 그리고 과대망상, 폭력성, 충동성 이런 게 거의 세트로 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게 세트로 가면은 뭐 결혼 생활은 뭐 금세 뭐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는 거. 이런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지극히 저열한 자신의 밑바닥을 보여요. 자기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보여요. 자기 그런 것들을. 근데 이제 가족과 같은 나와 금전적인 이해관계로 엮여있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내 밑바닥 모습을 딱 드러나는 거야. 내 이기적이고 되게 저열하고 되게 미성숙하고 유치하고 내 밑바닥의 성품들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랑 말이 안 통할 수밖에 없는 게 역지사지가 안 되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미성숙한 애와도 같기 때문에 절대 논리와 이성으로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애 다루듯이 이렇게 잘 어르고 달래고 우쭈쭈하고 그래야 조금 변하고 조금 변하지.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 성인 대 성인으로 이야기를 해서 변화하고 이런 기가 심가. 왜 우리가 애초에 이런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내 에너지나 이런 쏟아가면서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애 키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성인의 내 인생에 같이 함께 파트너를 고르는 건데 이렇게 애 같은 사람 골라서 내가 애들을 계속 양육하기만 하면 안 되죠. 나도 성장해야 되는데, 그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역지사지 가능한 인격의 소유자는 상대와 상대의 고통, 그러니까 상대의 고충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조곤조곤 기분 막 상하지 않게 윽박지르고 이런 거 하지 않고 조곤조곤 이래서 저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다 알아듣고 본인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아 내가 이러이러해서 상대가 이렇게 느꼈구나, 이렇게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인격적인, 그러니까 상식적이고 역지사지 가능한 인격의 소유자인 거거든요. 결혼 생활을 좀 원활하게 해 나가려면 저는 최소한 이 세 가지 요건이 확보가 돼야 이제 결혼 생활을 함께 하기 좋은 남편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책임감, 성실성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주관이 있고, 부모로부터 본인의 정신과 육체가 독립되어 있어야 되고, 또한 상식적이고 역지사지가 가능한 인격의 소유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꾸준하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결혼도 안 했으면서 이렇게 주제넘게 남편감으로 좋은 남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참 웃긴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오래 공부한 결과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